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번 보자고요. 배심제도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존 오브 데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옆에 지도가 있죠. 옆에 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에요. 미국이 최초로 된 국립공원. 근데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요거 전부 다는 와이오밍에 속해요. 와이오밍주에 속하는데 얘만 아이다호에 속해요. 아, 중간에 아니 요 길다랗게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만 아이다호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나왔잖아. 존 오브 데스는 옐로스톤 남서부에 있는 긴 남북 지역으로 행정구역 측면에서는 아이다호에 속해요. 나머지는 와이오밍이고요. 근데 미국 헌법 6차 수정안에 따르면은 배심원 관할 구역 문제 여기 저 비시너지라는 비시니지 클로즈라는 게 여기 넣어놓은 거 비시니지라는 말인데 이 말로 그냥 쓰기도 해요. 비시니지 클로즈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심원 관할 구역과 관련돼 갖고 요 50제곱마일 요 부분은 살인이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형사범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이쪽은 전부 다 와이오밍 샤이언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거는 아이다호에서 관할 아이다호권이거든요. 여기가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이 카운티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재판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판받은 권리라고요. 피고인이 된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도 안 살아. 배심원단은 못 만들어. 그래서 헌법이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므로 이걸 세 차례 요즘에 기대했는데 어쨌든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중범죄나 뭐 어쨌든 저 헌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 유죄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일단 이론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살인 사건을 저질러도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아 면책이 된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한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판을 못 연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재판을 열고 싶어도 배심원단이 없어서 그게 왜 그런가? 배심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권리가 피고한테 있다라는 거야. 거꾸로.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앞에 내가 그 말했잖아요. 마그나 카르타에서 중요한 내용이 배심제를 통해서 재판받을 권리라는 게 이제 명시되는데 미국도 당연히 영미권이기 때문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부터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수정헌법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심이 안 만들어지는 지역에서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론상의 존 오브 데스라는 그래서 데스라는 말이 죽음이란 뜻이 아니고 결정을 못하는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심 제도에 대한 그 배심 제도가 무슨 의미인가? 배심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국민 참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피고가 가진 고유 권리야. 헌법이 보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의 이웃.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피고의 이웃. 아니면 이 지역에 사는 여기 나타나 해당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 그러니까 아이다호에 있어도 여기 안 산다는 거야. 이해 관계자여야 된다 이야기구만. 그치, 상관없으면서 할 수가 없다. 배심원단을 꾸릴 때, 배심원단을 꾸릴 때, 내가 배심원단 들어가 보니까 변호사가 니는 하지 말고 니는 해 해가지고 뽑는단 말이야 배심원단. 그럴 사람이 아예 안 살아. 주민이 없으니까. 자 보자고요. 내가 배심을 들어가 봤어. 핵심은요 배심제도 하에서는 판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판사가 판결 안 내려. 판결의 주체는 아까 말했듯이 누가 한다? 배심원이 한다. 이웃, 피고의 이웃 아니면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주민이 하는 거예요. 관할 지역의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뭐냐? 판사는 무대감독이야. 무대감독. 기본적으로 진행자야.
진행자라는 것과 그러니까 진행자니까 위계가 필요 없고 아무나 와도 상관은 없어요. 노련하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원 조직이 위계가 왜 필요하냐 하는 말이 나와요. 법원 행정처가 필요 없다야.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 없다야. 변호사 하다가 와서 파트타임으로 뛰어도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기본, 그러니까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법원 조직, 판사 조직이 필요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 걔는 무대 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배심원이 결국은 편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편결을 내리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게 형사재판 1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가 들어갔던 재판은 무죄 편결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갔던 데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잡아온 애가 사건의 현장에 없던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제 무죄를 냈는데 그 판사가 법률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을 해줘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무죄를 근거로 해서 해라.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내면은 다시 넘겨주고 그래서 일주일 넘게 앉아갖고 두드리다가 결국 편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거 정말로 끝나고 나서 피고 가족이며 울고불고 고맙다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역할,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한다? 배심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판결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왕이 임명한 관료가 아니에요. 왕이 임명한 관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청천이 아니야. 도리어 말하자면 인민재판에 가까워. 인민재판을 욕을 하는데 우리 6.25 때 보면 인민재판 그러죠. 그 욕할 거 아니야.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에 의무, 선점, 선서, 편결. 편결은 저희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였어요. 이거 만장일치 아니고 5개를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가면은 5개로 넘기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를 넘기면은. 근데 우리는 만장일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소장이 없어.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이 없다라는 거는요,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사가 만든 그잖아요. 근데 판사가 그거 보고 시작하거든? 벌써부터 바이어스 한 거야.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공소장 같은 거 하나도 받은 적 없어. 판사가 무대 감독이라는 거는 배우는 누구냐? 변호사와 검사야. 변호사와 검사가 조연들을 부르다가 신문을 해요. 우리는 보고 앉아 있어. 배심원들은. 그래서 누가 연기를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상황 안에서 이해를 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갖고는 배심원끼리 모여갖고는 토론을 해.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였다 저런 스토리였다 해가지고 스토리 하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합의를 봐가지고 편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의 역할, 여기도 쓰나지 판사의 역할은 철저하게 무대 감독이고 철저하게 조력자의 놈을 해요. 자기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를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게 나온 게 국민참여잖아요. 국민이 판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참여한다. 국민은 조력자예요. 국민은 조력자가 아니라 국민은 지다발이야. 한마디로. 자,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08년도에 사법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말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참여재판이라는 거하고 배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참여재판이 형사 1심에만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너무 심각한 거는 또 안 해요. 근데 영국 가면요, 심각한 거는 배심원이 하고요, 안 심각한 거는 치안판사가 해요. 거꾸로 해요. 크라운이라고 심각한 재판은 배심원이 들어가요. 무슨 소리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돼 있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0.4% 전체 사건에 대비했을 때는 0.4%고요. 신청 사건 대비 3-4% 수준이에요. 일단은 신청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 줄어드냐면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변호사가 아까 말했듯이 배우여야 돼.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도 잘해야 되고, 검사도 잘해야 돼. 근데 특히 변호사가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하려면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영미권에서는요, 배심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미권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요, 재판정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재판정에 못 나간 변호사는 변호사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법무사 수준이야. 재판정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재판정에 가면은 저기 3명이 나가요. 한 사람은 뒤에 시니어가 떡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떠드는 저기 중견이 있고, 그다음에 새끼 변호사가 앉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 변호사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저거 3사람 이상 가요. 그런데 새끼 변호사는 중견이 열심히 떠드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시니어가 뒤에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기 영미에서는 로펌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펌에 안 들어가면은 경험을 쌓지를 못해요. 경험을 쌓지를 못하니까 그 나중에 로펌에서 경험 쌓으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펌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연기력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우리 영화 시카고라는 영화 보면은 그 변호사가 상황을 휘잡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게 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근데 그거를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만큼 배심원을 꼬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거 만일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심원단, 국민참여단, 국민 참여 재판에 들어간 그 참여단이 편결을 내렸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걸 참조로 해요. 근데 아까 배심원 제도에서는 참조고 나발이고 간에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쪽이 결론이고 이쪽은 판사가 결론을 내려. 전혀 다른 게 판사는 이거를 참조로 하고 쇼를 했지만 지가 그 주연이야. 지가 관중이고. 그래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양형 의견은 참조사항. 판사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처리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상 사건 대비 3 내지 4%고 지금 무죄 편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편결이 다른 사건에 배심원단 참여 재판 안 한 것보다 훨씬 높아요. 이것도 황당한 게 여기 보시면 일반 형사 재판 무죄율이 0.6%밖에 안 되는데 참여 재판을 했을 때 무죄 편결이 3-4% 나와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죄 편결 무시한 사례가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다수 편결의 비율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 하려고 해.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힘들다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심원단 구하기가 힘들다야.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캐나다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요. 배심원이 신청되면은 의무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데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월급도 주면서. 거기 가는 거를 봅시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13년에는 345건이었는데 24년 되니까 70건밖에 안 돼. 이렇게 줄었어요. 안 하려고 해. 정말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추정했을 때 90건이 안 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이 안 하는 것보다 피고들한테 훨씬 무죄 나올 확률이 많은데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배심제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차이. 배심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도하는 거다. 그다음 배심제 하에서는 시민이 판결하고 판사는 거두는 역할이다.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계속 판결하고 국민은 덜러리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세계 각국의 배심제. 일단요, 영국계는 무조건 해요. 영국계는. 영연방이나 미국은 무조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심제도가 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거 대신에 레이저지라고 아까 시민판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시민판사가 4만 명이래요. 4만 명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 우리 판사가 3천 명이거든요. 숫자가 중요해요. 자, 비교 분석해 보면요. 일단 다른 나라 뭐 다 독립적인 사실들이 뭐 관습적 국가하고 대륙 국가하고의 차이들이 있긴 있는데 아시아는 아직도 잘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대만하고 일본이 최근에 시민판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은 안 하고 있죠. 한국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뭔지를 몰라, 시민판사가. 그리고 하면은 이게 돈 많이 들거든요. 비용 많이 들고 귀찮고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민주주의에 노력 없이 민주주의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배심제 원래 취지로 배심제 자체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판사들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 독립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면 판사 독립이 웃긴 게 판사끼리 지네들끼리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 그 관료 제도를 만드는 걸 사법부 독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판사의 독립이 아니고 그 재판정 자체의 독립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정 자체의 독립. 재판 자체가 그리고 그게 국민으로부터 독립되면 안 돼. 국민으로부터 독립되면 안 돼. 국민이 해야 되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야. 지금 법원 행정처는 왜 국민으로 독립하냐? 지네들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사고과를 지네가 따져갖고 연차 타면은 뭐 부장판사도 시키고, 그다음 대법원도 가고 하는 관료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왕도 없는데 왕이 임명한 봉건제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법원 행정처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법원 행정처 폐지예요. 사실은 그것만 안 건드리면은 다 참을 수 있어.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배심제의 기원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이야기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세금의 문제와 재판의 문제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오늘날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영국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도 어쨌든 의회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배심이 되든 아니면은 배심이 아니라도 시민판사 제도가 되든 일단 시민이 판결의 주체다 하는 거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치안판사 제도인데, 치안판사 제도를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참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거를 정말로 1년 전에 우리 그 퍼플렉시티 덕분에 공부를 했죠. 보고는 이런 게 있냐 뭐 이래 세상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았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영국에 가면은 영국이 이제 크라운이 있고 치안법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의 95%를 치안법원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경범죄에 대한 것들이 주로 하는데 1년 미만 판결이 그 정도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심지어는 뭐 6개월, 12개월 징역 정도 된,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런 사건의 형사재판이 95%를 차지하는데 이걸 전부 다 항소 안 하고 확정 판결을 안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사람이 2만 명의 치안판사가 들어가요. 2만 명의 치안판사는 그냥 시민이 교육을 받고 일반 시민이에요. 일반 시민이 법무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데 저기 뽑히는 과정이 좀 있어요. 필요하시면은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뽑힌다. 뽑히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정당도 따져요. 그래갖고 뽑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무급이에요. 자원봉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옆에 로클럽이라고 도와주는 녀석이 있어. 그게 변호사예요. 도리어.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지원해야 돼. 로클락이라는 말이 뭐냐? 법률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은. 법률 집사. 옆에서 아까 저 배심원제 들어간 판사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야. 판사도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배심원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로클락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에 가면은 이게 그 마제스트레이트 코트 형태, 그래서 우리 말고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들어가는 걸 치안 판사라고 그러고 대륙법에 가면은 레이저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그냥 시민 판사라고 그래요. 조금 다르게 말을 하는데 치안 판사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레이저지라고 말을 써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게 95%를 차지하고 좀 명수도 아까 작은 숫자가 아니라 아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2만 명. 2만 명의 일반 사람들이 재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합치면요,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아요. 한 6천만? 스코틀랜드 합쳐갖고 한 7천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6,500만 좀 되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돼. 지하판사 제도에 대해서 한인신문에 기고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사법제도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제 영국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영국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이야기죠. 완벽하게 일반 시민의 눈으로 상식선에서 동료 시민의 범죄를 다루라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내가 쓴 말도 아니고 법률가가 쓴 말이 아니라 시민들이 본 그 사법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정, 이건 크라운 코트라고 그랬어요. 에는 일단 배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심원 없이 이것도 배심원이 있는 데서도 일반 시민 상식으로 판결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 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뿐만 아니라 영국의 많은 기관들이, 우리나라 아까 국공 관련 기관들 이야기했잖아요. 국공기업이든, 혹은 재단, 국가재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기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일반 시민에게 맡긴다는 점.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공무원들이 다 해먹죠? 아니면은 그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다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사장하고 뭐 감사를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내지지만 그 안에 거기도 이사회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뽑힐까요? 도로공사에서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아니면은 건너편에 국토부에서 넘어온 애들이 다 하죠. 여기 시민들이 뽑는 데잖아요. 일반 시민에게 맡긴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유일의 한인촌인 런던 킹스턴 종합병원 재단의 운영위원도 일반인들이 입후보하면 병원 이용자가 투표해서 뽑는다. 한국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야. 한국처럼 퇴직, 보건복지부 고위직 낙하산 자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쾌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그리고 이게 그 영국이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구석구석의 민주주의가 우리하고 다른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치안 판사들이
전체 영국 형사사건의 95%인 연간 150만 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법제도를 법조인들이 아니라 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일반 시민 출신의 치안판사들이 유지한다는 것은 놀랍기보다는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 지연이 없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못됐네. 말도 있다예요. 말도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몰랐잖아. 치안판사 알았어요? 몰랐지? 나도 몰랐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독일을 한번 보자고요. 독일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야. 앞에 거는 영국의 치안판사 제도는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뭐 이런데 영미권은 그 영연방은 거의 다가 유사해요. 그런데 대륙법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는 또 달라요. 여기는 그 앞에 말했던 배심원제를 잘 안 해요. 배심원제를 했던 데도 있어.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대래 시민판사라고 여기 쇼펜이라고 그러는데 시민판사 제도를 많이 써요. 시민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반 판사 플러스 시민판사 2명 5개 왜? 누가 많아? 시민판사가 더 많죠? 1 플러스 2로 들어간다고. 3명이서 5개라면 누가 이겨?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선출되어 봉사하는 제도인데 비직업적 시민의 관점에서 재판에 반영하여 사법민주화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재판부를 전문법관하고 함께 재판부를 합의 구성하고 사실관계 인정, 형량 결정까지 전부 다 참여. 똑같은 역할이에요. 전문 판사하고 지위가 똑같아. 들어가면 권리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쪽수로 밀어붙이면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정당을 갖고 들어가요. 정당. 정당분이 있어. 사회당 시민 판사가 있을 수 있고 기민당 판사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정치성을 처음부터 띄어. 이게 또 정치적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어. 그리고 자그마치 보세요. 4만 명이야. 이거 뽑히기 되게 쉽지 않아요. 뽑히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것도 나중에 말했잖아요. 5년 주기를 뽑히는데 이거 뽑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재밌어요. 뽑는 과정 자체가. 그거 뽑히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정당들은 자기 정당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많이 도와요. 시민들의 정치 활동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법도 정치예요. 판결도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정치가 아니야? 그래서 독일의 시민판사 제도를 보면은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자그마치 4만 명이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판사가 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시켜. 그런데 여기도 무급이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다. 영국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바이어스한 판결이 나오기도 해. 뭐 예를 들어서 봐. 들어갔는데 기민당 사람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성과 관련돼 가지고 섹슈얼한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기민당의 입장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게이 안 돼. 그리고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거조차도 어쨌든 사회상이고 주민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판결 내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참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가 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AI가 만들어줬어요. 표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여기는 전부 다 영미권입니다. 그렇죠? 영연방. 그리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여기는 그 대륙법. 그 밑에 일본, 이스라엘, 대만은 후진국. 한국은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무지몽매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심지어는 일본, 이스라엘, 대만도 레이저지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웃긴 거는요. 이스라엘은 노조가 세요. 그래서 노동법 관련 노동 분쟁 중심으로 레이저지가 들어가요. 좀 독특해요. 대만도 최근에 17년
개혁 후에 도입을 했고 25년에 초기 평가 중이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2009년에 도입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아는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걸 해야 된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우선은 시민들이 알아야죠. 특히 그 시민판사제도에 대해서 치안판사제도에 대해서는 배심도 배심이지만 알아야 되고요. 그걸 떠나갖고 원칙이 뭐다? 판결은 시민이 해야 된다. 판결은 판사께 아니다. 판사는 판결에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지. 지가 판결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월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바로 봉건제 잔재라는 거야. 일제 시대에 일본 왕이 준 권한으로 조선인을 두들겨 패기 위한 판사의 역할, 칼찬 판사, 칼찬 검사, 칼찬 경찰, 순사의 후예들인 거예요. 자.